안녕하세요, 홍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장수리 송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발목 골절. 이제 골절로 저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제 사건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 가장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합의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합의 시점이 궁금해 하시죠. 내가 합의를 언제 하는 게 왜냐면 이제 합의 시점이 뭐 발목 골절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기부스를 묶어놓을 거 아니에요, 발을. 이제 떠있는 소문들 있잖아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합의를 해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다. 왜냐면 발이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니까. 그리고 기부스 풀면 바로 합의하면 된다. 그때도 발의 상태가 가장 안 좋거든요. 안 움직이니까. 그때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 다 끝나고 발 재활 치료 다 끝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이때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제대로 받는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합의금을 떠나서 내 몸이니까 재활 다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약간의 치료를 포기를 할 거냐 아니면은 치료라는 이득을 취하고 금전적으로 포기를 할 거냐 이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장님은 이제 실무를 하셨으니까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차피 이건 뭐 저희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이니까. 보통은 보험사에서는 이제 그 기준이에요. 골절이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기부스를 하니까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뭐 수술하고 아니면 뭐 붓기가 좀 빠졌다. 뭐 그랬대 캐스트 한 시점. 캐스트 한 시점. 보통 그때가 한두 달 정도? 병원에서 좀 이제 퇴원을 해라. 아니면 그러니까 퇴원을 한 이후일 수도 뭐 있고. 수술하고 아니면은 캐스트 했으니까 이제 뭐 옮겨라. 얘기 나올 때쯤. 병원을 옮겨라 아니면은 퇴원을 해서 통원 치료해도 된다. 네. 보통 한두 달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넌지시죠. 수술도 다 했고. 합의하시는 게 어차피 지금 병원에 계셔봐야 특별하게 해줄 것도 없고 하루 세끼 밥만 드시고 물리치료도 해줄 거 없고 그냥 TV만 보시고 주무시고 계셔야 되는데 합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진짜 지금 정말 그거 맞잖아. 좀 기분이 나쁜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맞거든.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그치,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보통 그렇죠.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깁스하고 있는데 그렇죠. 합의하자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물론 얘기를 하면은 뭐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병원에서는 해줄 거 다 해줬고 줄 수 있는 게 뭐 약이나 아니면 뭐 주사. 뭐 맞고는 끝이니까 그 이후에는 뭐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냥 치료비를 병원 좋은 일 시킬 거냐 아니면 돌려드릴까요? 내가 합의금을 더 줄 테니까 여기서 합의를 한번 해보자 라든가 그냥 당신의 생각을 얘기를 해달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 제한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보험사에서도. 그때쯤 하는 게 합의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된 거예요. 그거는 정해져 합의금을 있지는 얼마를 않은데. 제시를 했는지 모르니까. 본인의 개인의 또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 3천 정도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이, 근데 그 기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보험 담당자가 뭐 800을 제시를 했는지 1000을 제시를 했는지 그 부분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남아요. 근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어디를 수술을 했든 수술 다 끝났고 그렇죠. 기부스 이제 해놓은 상태고 나중에 기부스 풀고 재활치료 조금 하면 회복이 될 거니까 지금 내가 그 돈을 미리 줄 테니까 합의 나랑 할래,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통은 생각하는 그 합의 시점, 보험사는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이제 뭐 싸게 해야 되겠지만 뭐 골절은 또 싸게 될 수는 없죠.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치료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아니 뭐 큰 이상 없을 것 같은데 합의해도 괜찮을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게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골절이 어디서 생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골절 유형하고 이제 골절 부위.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크게 관절면을 손상하지 않고 골절만 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서 합의 제한이 들어왔을 때 합의금도 적당하다 하면은 합의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절면에 손상이 있고 나중에 합의를 했는데 골 괴사까지 일어나서 예후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좀 보기는 해요. 평생 쩔뚝이면서 걷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 1000만 원 받고 합의를 했는데 후회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합의라는 개념을 진행을 할 때는 내가 혼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주치의의 소견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주치의가 이거는 뭐 관절면 쪽에서 골절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합의를 하면 안 되겠죠. 예우는 일단 듣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실제 뭐 판단은 어차피 본인이 하는 건데 의사도 뭐 다 그런 사항들을 알 수는 없으니까 뭐 나중 부분까지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거는 그냥 예측만
얘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죠. 그렇죠. 그거는 미래 일이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들을 어쨌든 결정은 본인 몫인 거죠. 실제로. 또 한 번에 수술 안 끝나는 부상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조금 심하거나. 어쨌든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죠. 그리고 수술을 3번, 4번 이렇게 하는 골절의 정도라고 한다면 그분은 무조건 영구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을 수도 있다. 약간 이제 좀 환자분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왜냐면 내 책임 범위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지 9가지 얘기했다가 그 하나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골절이 발생을 하면은 그 골절된 엑스레이 사진 있잖아요. 수술을 하기 전 상태 그리고 수술을 해놓은 상태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처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사진을 보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합의금을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느냐 어떤 상태인 거냐 이런 분들 물어보시면 대부분 골절이잖아요. 사건 수임하려고 친절하게 되게 상담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수임하려고 어떻게든 사건 수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한 3-4군데만 알아보면은 대충 답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장애는 14% 뭐 한 몇 년을 줄 거냐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지는 거니까. 무리하게 뭐 요구한다고 해서 물론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뭐 그만큼 조정해서 뭐 처리를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그 수임 받아 일하시는 분의 좀 능력이 되겠죠. 그렇죠. 약간의 이제 그 조절의 폭이 있으니까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 흉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향후 핀 제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를 향후 치료비로 줄 건지 아니면 나중에 지불보증을 할 건지 그리고 재활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나 줄 건지 뭐 한 달을 줄 건지 2달을 줄 건지 3달을 줄 건지 이거를 금액적으로 줄 건지 여러 가지 합의 조건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뭐 장애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뭐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이 다 이렇게 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죠. 그리고 뭐 절충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뭐 어떻게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뭐 그런 내용들을 뭐 알고서 하느냐 모르고서 그냥 하느냐라는 부분은 차이가 크니까요.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좀 뭐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하게 되면 뭐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아니면은 뭐 6개월 지나가지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뭐 일반적인 골절이라고 한다면 수술한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 해달라고 그러면은 장애 없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의사가 왠지 내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 같잖아. 내가 수술을 한 다리야. 난 수술이 완벽해 퍼펙트해. 이거는 깨끗이 다 나왔어. 내가 수술했는데 장애가 낫는다고 하면 장애 따윈 있지 않아? 약간 그런 개념도 좀 있어요. 자존심 같은. 의사도 되게 고지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근데 내가 뭐 수술을 잘못했다라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또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제 맥브라이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험금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해서 좀 잘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럼 병원도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혼자 하겠다고 한다면 내 수술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다리 상태들 어차피 운동 각도거든요. 죄송한데 다리 한 번만 더 올리면 이 운동 각도는 발목은 되게 간단해요. 내리고 올리고 좌우예요. 이 운동 각도를 가지고 장애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들 다니시면서 장애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웹브라이드는 참고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은 없어요. 이제 직업 개수에서 뭐 실외에서 일하냐 실내에서 일하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애율을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이 더 있다 없다 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좀 어필을 하기에는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랑 실제 그쪽 부위를 사용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랑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이거는 뭐 참고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되게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죠. 이게 뭘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그냥 사무직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발목을 골절된 거랑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발목 골절된 거랑 평가는 달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장애율이 이거는 좀 차이는 있죠. 직업 개수를 말씀을 하시는 거. 근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1-2%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합의금이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무하시는 분들만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알 수는 없죠. 솔직히 너무 방대하고 뭐 말씀을 다 드려도 맞아요. 이해를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뭐 그래서 뭐 근데 결론은 그 합의 시점은 언제라는 거야? 합의 시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좀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사도 합의를 좀 원하는 때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그 캐스트 시행한 다음 뭐 그 다음에는 캐스트 풀고 난 다음 뭐 1차, 2차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기간상으로는 뭐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보험사에서 뭐 중상자 조기 합의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뭐 부위별로 뭐 급수별로 뭐 다 이게 있어요. 기간이 담당자 평가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합의를 하면 조금 더 담당자 실적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략 그 정도.
한 1, 2, 3개월 1, 2, 3개월 내에 이내. 근데 그것도 뭐 손가락이 골절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보통 이제 사지골이라고 하는 팔다리 그렇죠. 그런 부위 중에서 급수가 보통 중상자다라고 하면은 그냥 6급 이상. 6급 이상. 예. 뭐 이후에 또 말씀드릴지 뭐 간병비나 이런 게 나오는 거는 5급부터인데 7급까지는 예전에도 7급은 이제 중상으로 보기는 했는데 보험사는 좀 평가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7급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지금은 이제 경상으로 봐요. 6급 이상 돼야 이제 중상으로 보게 되죠. 6급 이상. 예. 보험사에서 이제 미리 이제 예산을 하는 뭐 추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좀 차이는 있어요. 예. 차이는 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주치의 소견, 손해배상계통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또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적정한 합의 시점을 뭐 사건을 누군가한테 의뢰를 했다고 한다면 뭐 그 의뢰를 하신 분들하고 잘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건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많은 의견들을 청취를 하면서 그렇게 그렇죠. 합의 시점을 조율을 해보는 게 뭐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할 거냐, 뭐 치료를 나는 잘 받을 거냐, 뭐 이 문제이겠네요.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어쨌든 본인이 결정을 몫이죠. 본인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